안녕하세요. 그로잉 앱을 발표할 에비오 김정입니다.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또 아이들에게 건강 관심에 많은 엄마인데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몸속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여기 리더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10년 동안 소아청소년 복부 비만 증가율이 대만 비만학회에서 조사해봤더니 2023년 비만 팩트에서 소아청소년 복부 비만 유병률이 17.3%로 조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5명 중 1명이 비만인 셈인데요. 소아청소년기에 비만할수록 중년기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10대 미만과 10대에서 비만율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량으로 많이 음식을 섭취하고 몸짓은 커지고 있더라도 영양 결핍의 경우 10대는 5년 동안 181.6%의 영양 결핍이 늘어났다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키가 크고 몸짓이 크더라도 건강에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이의 영양 상태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평가하고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케어가 가능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성인처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받는 거는 1차 검진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졸업하면 파기되는 내용으로 추적 관찰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상 내 아이를 평가하는 게 좀 복잡하고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아주 타당성 있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인 NQ 영양지수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입니다. NQ 영양지수란요, 우리 아이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 필요한 영양소를 잘 충족하고 있는지, 식생활이 적절한지, 신체 활동이 충분한지, 개인 위생이 적절한지를 간단한 식행동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영양 식생활 관리 상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엄마들이 보기에 내 아이가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는지는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얼마나 적게 먹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NQ 영양지수로 점수를 내는 게 건강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아이 식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이가 직접 AP를 방문해서 생활습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 입장에서 스스로 본인의 식생활과 건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식생활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더 중점을 두고 케어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부모가 정말 아는 만큼 우리 아이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성장하고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몸속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의 건강상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에 사는 미생물의 집단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DNA가 똑같은 쌍둥이에서 비만인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묵은지에 이식했더니 저지방 고섬유질 먹이를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비만한치가 되었고요. 마른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묵은지는 저지방 고섬유질 먹이를 먹었을 때 날씬한치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미생물이 비만과 날씬한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즘 아이들은 어떠세요? 편의점에서 잦은 인스턴트를 섭취하고 있고 또 많은 잔병들로 인해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은 섭취된 영양소를 다양한 물질로 바꿔서 신체에 필요한 물질로 바꿔가지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도움을 주는 건데 이런 역할들을 미생물들이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또 비만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준이란 장안의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장 속의 섬유질이 분해가 되면서 장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면역 능력을 촉진시켜주고 또 영양분의 무기질의 흡수력을 증가시키는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그만큼 아이들의 면역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을 때 아이들의 뼈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런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이 여러 영양 성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은요, 아이들의 아토피, 천식 같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핵심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고요. 많은 연구 결과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들에게 이 지오셉 대표님이 안내해 주신 이 자료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아마존에 있는 사람과 미국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조사한 겁니다. 아마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 현대식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초록색 그래프가 많이 보이시죠? 그만큼 다양성이 덜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마스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1번부터 6번까지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하게 섭취하게 됐을 때 80% 이상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가 되고 핵심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되는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 80% 이상 사람들에게서 단세지방산이 유의적으로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배변 만족도와 복통, 가스 등 유의적으로 개선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20%에서는 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방부제나 색소, 가당 등이 많이 섭취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을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되지 않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또한 꾸준하게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맞춤 개인형 유산균을 먹는다면 다양성이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또 엄마들은 어떠세요? 아이들 IQ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IQ가 높은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했었을 때 다양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다고 해서 IQ가 꼭 높은 건 아니지만 IQ 높은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다는 걸 봤을 때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아토피 측정 점수가 낮을수록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피부 질환이 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소비자 아이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얼굴부터 등, 그 다음에 엉덩이, 다리까지 이렇게 빨갛게 아토피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저희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을 먹으면서 좀 호전이 되었었고 또 그로잉랩을 안내해 드렸을 때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아이가 꾸준히 섭취했더니 이렇게 아토피가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정말 깨끗한 피부가 되었고요. 이 아이가 본인 스스로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걸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스스로도 유산균을 너무나 잘 먹는 아이가 되었고요. 또한 이 너무나 밤에 긁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지 잘 못했어요. 근데 이 피부가 좋아지면서 밤에 푹 자고 또 몰라보게 키도 성장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지인데요. 특히 평균 이하인 부분에서 낮은 부분을 보인 부분이 뭐였냐면요. 피부 면역 관련 미생물과 피부 트러블 관련 미생물이 평균 이하로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피부 알러지로 잘 나타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유산균으로 이렇게 장환경이 좋아졌더니 피부 질환이 좋아졌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 아이들에게 더 그로잉랩을 더 권하고 마이크롬 검사를 더 권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 엄마들은 유산균 하나는 정말 꼭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아이들, 엄마들이 유산균 선택했을 때 보통 균수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장내 환경 기준이 어떤 특정 균수가 많다라고 했다면 그 균수만 투입하면 장환경이 좋아질 텐데 그게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다양성을 높여야지만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자료는요, 10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있는 방사형 그래프의 가장자리에 올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건데 이 4명의 아이들을 보시면 다 어떠세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가운데에 몰려 있고요. 다양성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회색 부분의 10대 남자아이의 결과지를 보시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상위 95%, 그러니까 하위 5%라는 얘기거든요. 평균 대비 매우 낮은 편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상위 95%로 평균 대비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수치가 또 상위 95%로 평균 대비 매우 낮았었고 비피도박테리움 수치도 상위 95%로 평균 대비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장내 유해균도 한 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통 이 4명의 아이들을 보더라도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낮았었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낮았습니다.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3명의 아이들은요, 10대 남자아이와 8세 여자아이 이렇게 3명을 보시면 어떠세요? 빨간색 그래프가 그 방사형 그래프 가장자리에 많이 보여서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를 보시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상위 45%,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상위 10%로 평균 대비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친구도 그렇고 마지막 친구도 상위 10%에서 상위 55%로 프로바이오틱스 균형과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내 아이가 하위에 속하는지, 평균에 속하는지, 상위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피마스 유형도 보시면 아까 친구들은 1번과 4번을 많이 부여를 받았고요. 이 친구들은 3번과 5번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몇 번이 좋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아이들 중에서도 또 유형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시시각각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일정 기간 엄마의 면역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균들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 장을 통과해서 미생물들이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뱃속에서 가장 건강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체인지 오버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의 면역체계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성장 시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맞춤 상태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피팅시켜 준다면 그 미생물들이 평생 장 속에서 잘 유지가 될 뿐더러 유익균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3살 버른이 여든 깐다는 말도 있는데 3살 건강이 여든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엄마의 노력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장 건강이 가장 좋은 상태로 평생 피팅될 수 있다면 그건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볼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바로 뼈나이인데요. 이 뼈나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뼈의 성숙도, 또 사춘기 발현 등을 평가하고 아이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가 저신장인지 성저수증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요, 아이들이 키 크는 주사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연간 1,000만 원이 드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오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식약처장님께 관리감독 책임을 묻자 식약처장님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이 자료가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5만 개 97%는 질병과 아무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처방됐는데요. 성장 호르몬 바이오 의약품 24종은 식약처에서 단 한 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적이 없고 효능 효과도 확인된 바 없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약품이 대학병원의 일반 병원에서 일반 아이들 키 크는 주사로 이게 변질이 돼서 1,066만 개가 처방이 됐고요. 월 7, 80만 원, 연간 1,000만 원에 가까운 치료비가 여기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사 맞아서 우리 아이가 1cm라도 크다 보면은 밥을 굶더라도 주사를 맞히고 싶어 하는 게 부모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오남용 되는 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그동안 아무 단속이나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인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그러세요. 조치 방안을 만들기 그래서 제가 장관님 계시는데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키 크는 주사를 맞출까도 저는 의문이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1,000만 원에 드는 비용을 들여서 키 크는 주사를 맞추는 소비자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말로 인하면 아이가 키가 큰다면 이 비용이 아깝지 않다,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엄마들은 아이의 키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키 크는 주사의 효능 효과는요, 단 한 건도 임상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97%는 비급여 처방이어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만 아이에게 맞힐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정말 영양 공급을 더 잘해줘서 키우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키 크는 주사를 맞췄을 때 5년 동안 이상 사례가 5배나 증가했거든요. 이게 자료를 보시면 식품의약처 안전처에서 2018년도에 320건이었던 보고 건수가 2023년 9월에는요. 이상 사례가 5,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상 사례로는 어떤 피부부터 두통, 어지러움, 신경장애, 또 구토 통증 장애, 이런 두드러움증, 이런 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보고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세요. 이 성장 호르몬 주사제는 정말 필요한 아이에게 맞추는 치료제인데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는 투여하는 거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이 뼈나이를 통해서 실제 나이와 비교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골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낮은 경우, 또 골연령이 실제 나이와 같은 경우, 또 골연령이 실제 나이에 비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골연령이 실제 나이에 비해서 어린 경우는요, 아직도 앞으로 더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거고요. 반대로 골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더 많게 나오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진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경우는요, 3학년 여학생이에요. 실제 나이가 10살인데 뼈 나이는 11살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1살 앞서 있기 때문에 또래보다 6.7cm 좀 크지만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을 때 고지방 식사로 증가할 수 있는 미생물인 트제렐라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특히 기름에 튀겨진 간식을 덜 먹는 게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실제 나이는 12세 1개월이에요. 한 6학년 정도 아이였는데 또래 대비 키도 크고 밥도 잘 먹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없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뼈 나이가 13세 6개월로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1년 5개월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키는 크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빨리 커야 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요. 성장, 체지방 조절, 면역 인지, 전체적인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도 보였던 상황이었고, 또한 이 아이는 복부 불편감과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 미생물 수치가 낮아서 엄마가 또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저체중 아이를 보시면요, 이 아이는 현재 키는 120.9cm였는데 또래보다 이 아이도 좀 큰 편이었으나 영양적인 지원이 시급하게 투여되지 않으면 좀 빽짠 마르고 키만 클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해서 너무 안심할 게 아니라 또 영양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뼈 나이와 실제 나이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어릴 때 갭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갭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성장할 여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노력으로 운동과 충분한 수면까지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칼슘과 또 흡수를 도와주는 또 성장판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관절과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해준다면 키 성장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잉랩에 인바디와 엑스바디가 있지요. 인바디에는 성장 점수와 성장 유형이 함께 나오는데요.
성장 유형을 보시면 체중과 골격근량 또 체지방량 이 1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허약형인지 밸런스형인지 탄탄형인지 통통형인지 우람형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체성분 결과지를 AP에서 이렇게 종이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더 편리하게 저희에게는 건강성장 플래너 풀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보시면 우리 아이의 성장 점수와 또 성장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X바디를 보시면 이렇게 한 명의 아이를 예를 들었을 때 이 아이는 거북목이 좀 심각한 아이였고요. 또 목이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어깨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골반도 경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무릎 굴곡도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신체 균형이 잘 맞고 있는지 이렇게 AP에서 X바디로 검사를 통해서 체형 불균형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좀 고쳐질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틀어진 자세로 인한 키 손실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플에서 이 아이가 그 체형을 바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맞춤 운동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요추와 무릎 굴곡도 펴질 수 있게 이런 맞춤 운동도 엄마가 같이 챙겨서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꾸준하게 건강성장 플래너 앱을 보시면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1년 동안 6.6cm 키 성장을 한 아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래랑 평균 정도의 키였는데 1년 동안 그로잉 랩을 통해서 잘 관리를 했더니 또래보다 이제는 매우 큰 편인 축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몸무게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체지방률이 7.2% 감소가 됐었고 골격근이 1kg 증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게 이렇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로잉 랩을 통해서 아이와 엄마가 마음 맞춰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엄마들에게 유산균을 많이 권하는데요. 그 유산균을 잘 먹었던 소비자에게 그로잉 랩을 권하고 그 그로잉 랩을 통해서 꾸준한 후원을 했더니 그 그로잉 랩을 통해서 저는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소비자에서 그로잉 랩과 꾸준한 후원을 통해서 파트너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파트너의 아이가 그로잉 랩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 또 그 파트너의 소비자가 또 그로잉 랩을 또 통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또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 사진의 가운데가 저희 딸이고요. 양쪽이 같은 나이에 다 8세 딸아이인데요. 한 아이가 롤러장을 갔는데 롤러장에서 어떤 엄마를 만났던 거예요. 근데 친구분이 아이 성장 때문에 병원을 갔었는데 병원에서 아이 성장에 그로잉 랩이, 아메이의 그로잉 랩이 되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그분을 통해서 소비자를 소개받아가지고 그분이 아들, 딸, 둘 남매가 그로잉 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제품력이 좋다 보니까 이 제품이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소비자가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 개인 맞춤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요. 특히 저체중 아이들은 이렇게 프로틴도 권하게 되고 다른 제품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한 명의 영맘을 만족시켰더니 그 한 명의 영맘이 다른 영맘들에게도 소개를 많이 해주고요. 이 확산의 속도는 정말 영맘들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영맘들에게 그로잉 랩을 많이 정말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성장 플래너 앱으로 정말 성장기 시작부터 통합성장 데이터로 관리할 수가 있고 마이랩뿐만 아니라 인바디, 엑스바디, 뷰노와 엔큐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약 관리부터 측정 후 결과 관리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의 성장에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변화 추이를 또한 이 그래프의 변화로 함께 아이들과 공유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플래너를 보면 이 차트도 쉽게 볼 수 있지만 특히 뷰노와 엑스바디에는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성장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소비자들에게도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아메이에서 이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라고 많은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는데요.
우수한 제품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이 HM 파마의 특허 기술까지 합쳐져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랩과 그로잉랩을 통해서 정말 개인 맞춤형 시장이 커지는 것 같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에서 정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과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이크로바이옴과 그로잉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장 건강은 어떤지,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잘 섭취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우리 아이의 외적 밸런스와 내적 밸런스는 잘 맞추어져 있는지, 꾸준한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가며 관리한다면 아이 스스로도 건강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 그로잉랩을 통해서 이 어린이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 데이터가요. 한국 성장 평균 대비 남아 그리고 여아 거의 20% 이상 성장한 이 데이터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키 성장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그로잉랩을 적극 추천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그로잉랩을 통해서 리더님들의 사업도 많이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